예.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육진담의 TV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아, 오늘은 발음이 좀 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맨날 이 발음이 마지막에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네,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필입니다. 예. 아마 오늘 여기 항상 사회를 맡고 민우님 너무 바쁘셔. 너무 바쁘셔 진짜. 건강하셔야 될 텐데. 예, 건강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조금 전에 세종에서 왔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부 아, 너무 우리 바쁘셔서. 동필이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 네. 지금 댓글 지지난주 네. 주제에 댓글들 응대해 주시냐고. 지금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동필이님 박수 일정이 한번. 굉장히 네. 야, 계속 달아주세요. 예. 열심히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주가 아니라 지지난 주죠. 지지난 주에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분위기, 그다음에 내신 뭐 이런 쪽 얘기하다가 그걸 계속 이어서 지금 저희가 또 댓글이나 이런 걸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주제가 학습 분위기는 좋고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 대 또는 학습 분위기 자유로운데 내신 따기 쉬운 뭐 이런 주제를 놓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건 이제 겉 모습만 보는 거였잖아요. 자, 오늘은 디테일하게 오늘 뭐 여기 보면 자료들 카메라에 자료들 쫙 엄청나게 많죠. 자,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이게 21학년도 지금 현 중3 학생들이 21학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각 지역 고등학교의 편제표입니다. 네.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내가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선택권이 진행되지만 사실은 이제 진로 선택의 일반 선택이 약간 좀 그게 있고, 실질적인 건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교과 선택권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3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에도 역시 내가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다. 그래서 그 선택할 때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네. 자, 이 교육과정 편제표가요. 고등학교보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교육과정이 고교별 교육과정이 기본적인 공통과정을 놓고 배치를 다르게 하는 거죠. 뭐 수원, 수투,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 이거를 2학년 때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 3학년 때 다 몰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고등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고교 선택을 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교육과정 편제표에 따라서 내가 내신을 어떤 고등학교를 보면 내신을 좀 유리한 편제표가 있고, 이 고등학교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건 수능에 너무 이건 맞춰주는 편제표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단편적으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두 학교가 딱 있는데 이 두 학교의 수학을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은 똑같잖아. 공통 수학 공통과정인 과정이니까 수학, 고등수학 상하로 구성되어 있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수원, 수투, 확률통계, 기하, 미적분을 이제 어떻게 배치해서 가느냐면,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고등학교는요, 2학년 때 수학 편제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2학년 1학기에 수원, 수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확률 통계와 미적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적분이 다 끝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이 학교는. 선행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2학년 때 내신은 난 모르겠다. 뭐 일단 뭐 수학은 다 끝내버린다. 일반고라고 보시면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제가 또 들고 있는 이 고등학교는요. 2학년 때 수원 수투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 또 확률 통계 또는 기하를 택일하게 되어 있어요. 택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과를 진행합니다. 이과를 진행하면 수원 수투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이과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학계열을 진학하기 위해서 수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확률 통계하고 기하가 있는데 저는 공학계열을 가야 되니까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확률 통계까지는 내신 평가 방식이 상대 평가입니다. 그런데 기하는 절대 평가인 성취도 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학계열을 간다면 수원 수투 진행하고 기하를 선택할 경우 기하는 내신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인 성취도 평가니까 좀 수월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학교들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편제표는 그러면 그 학교 들어가면 그게 끝날 수도 있지만 또 1년에 한 번씩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학교장 이 편제표는요. 교육관 편제 학교장 재량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위원회에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해서 바꾸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편제표는 그냥 딱 이렇게 고정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두 개 학교는 작년 편제표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20학년도 편제표하고 21학년도 편제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편제표는 진화한다. 네.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따라서 대학 입시 과정에 따라서 편제표는 진화하는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각 고등학교의 편제표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학교의 편제표가 또 조금 내신 따기 또는 수능 따기 유불리가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일단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좀 담아서 저는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아직 뭐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토론 형태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또 혜림쌤 지난주는 특별 방송이 있어서 한 주 쉬셨고 주 쉬어갔죠. 편제표가 국어 편제표를 보니까요. 네. 지금 크게 세 분류나 네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 국어 편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학교들마다 뭐 혜림쌤 분석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주제가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거는 좀 학습 분위기 그렇죠. 위주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정말 눈에 보이는 정말 가시적인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학교마다 그 학부모님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제표를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라는 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가지고 와봤고, 또 특히 요즘 좀 더 수능도 점점 어려워지고 내신에서도 발목을 잡는 과목이 국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국어 과목의 편제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래웅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지역 내에서 학교들을 위주로 좀 봤는데요. 일단 어떤 학교는요, 2학년 때 독서와 문학을 필수로 기본으로 과목을 이수를 하고요. 물론 1학년 때는 공통국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건 모든 학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1학년 때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그 2학년 때 독서와 문학을 필수로 진행을 한 다음에 3학년 때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1학기 때 문학과
언어와 네. 매체를 필수로 진행을 하고요. 2학기 때 독서와 화법과작문을 또 필수로. 그러면은 총 4과목을 2학년과 3학년 때 전체 다 국어 과목을 이수를 하게 다 되는 한다. 거죠. 선택 없이. 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1학기 때 독서, 1학기 때 제가 자꾸 말을 2학년 때. 네, 2학년 때 문학과 언어와 매체를 진행을 하고 3학년 때 그 독서와 화법과작문을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국영수 6과목을 한 번에 몰아넣고요. 이 중에서 4과목을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영어를 한 과목만 들을 건지 수학을 한 과목만 들을 건지에 따라서 화법과 작문과 독서를 전부 다 이수를 해서 2학년, 3학년 때 4과목 전체 다 이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을 나는 하지 않겠다. 왜냐면 나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언어 매체를 할 거니까 라는 경우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다른 과목에 시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좀 다양하게 학교별 편제표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과 편제표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죠. 계속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작년이 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또 2015 개정 교과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게 작년과 재작년부터 1학년, 2학년 순차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고 아마 이 학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커다란 어마어마한 변화보다는 뭐 자잘자잘한 변화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아마 학교의 진학 면학 분위기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네 가지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요. 평가 방식이 내신 평가 방식이 일반 선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예, 상대평가입니다. 그다음 이게 공통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수능에서는요. 문학과 독서는 필수잖아요. 네, 필수 공통. 그다음에 언매와 하작문은 택일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일이잖아요.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신을 겨냥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는 이제 문학과 독서는 어차피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다 수강해야 돼요. 근데 학교별로 언매와 하작을 택일해서 수업을 들으라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택일 없어 우리 학교 그냥 4개 다 들어 이런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국어로 봤을 때 4개를 다 상대평가인데 4개를 다 들으면 내신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물론 2, 3학년 때 이게 찢어놓고 그렇게 가는데 나는 수능에서는 난 합법과 작문 볼 건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고교를 선택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일단 먼저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2022 예시문항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굉장히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었죠. 화작, 문법 이 3가지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좀 내가 어느 정도 국어에 자신감이 있다. 문법을 좀 잘하는 친구다 하는 경우는 좀 국어 성적이 높다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 문법에 쓸 시간을 나는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 쓰겠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에 해당하는 문법은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약하다 싶은 친구들은 합과 작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3 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미리 좀 내 아이의 이 학생의 성향이 어떤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는 언어와 매체보다는 아무래도 화법과 작문 위주로 수능을 보게 될 것 같은데 하게 된다면 언어 매체를 선택으로 제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는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국어과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고1 때 진행되는 공통국어에는 당연히 문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의 국어 성적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국어의 언어와 매체를 좀 미리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언어와 매체를 필수로 듣게 되는
즉 2학년 때 언어 매체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하는 학교가 되겠죠. 이 학교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동 그래서, PD님 뭐 궁금한 거 국어에 대해서 없어요? 일단은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사실 이 편제표를 항상 어머님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편제표를 보실 때 옆에 항상 같이 두고 보실 자료가 있으면 좋은 게 수능에 대한 출제 범위랑 과목 구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수능에 대한 내용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수능 출제 범위와 구조가 이제 예시문항 나오면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어머님들은 이제 이 편제표랑 비교하실 때 꼭 공통 수능으로 보는 과목들은 국어랑 국어에서는 문학 독서가 있고 선택 과목으로는 정리하자면 언어와 매체랑 화작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수능 출제 과목 구조에 대한 걸 좀 선택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여러 가지 4가지 유형으로 뭐 3가지든 4가지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마다 저는 딱 멀리서 봤을 때 보이는 점들이 있어요. 일단 이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 독서를 고정했고 또 수학도 수원수도 고정하고 다른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을 아예 3학년 때 다 택으로 빼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내신도 하지만 일단 수능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과목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지도를 하려고 하는 그림이 좀 로드맵이 그려지는 걸 멀리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언어와 매체 일반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언어와 매체는 쉽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말씀드린 표준 점수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이게 계속 지나간다고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옹님이 이게 조금씩 틀을 바꾸는 이유가 이 학교로 왔을 때 선택 과목에 대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바꿔 나가는 것 같아요. 편제표를 살짝 조금씩 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자면 언어 매체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지정식으로 이렇게 원매가 들어갈 경우에는 확실히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같이 동반되지 않을까. 수학이랑 다른 기타 과목 공부하면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기 또 하나가 그 언어와 매체를요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신에 이건 내신이잖아요. 수능 말고 편제표 지금 현재 내신 편제표상에 이 고등학교를 지금 보니까 언어와 매체 딱 2개를 놓고 태기를 하래요. 그러면은 뭔가 태기를 하겠죠. 근데 내가 볼 때 이과 쪽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돼. 만약에 문과 학생이 학종으로 만약에 그 대학을 지원한다 했을 때 교과 과목 이수를 보는데 어문 계열이나 문과 학생들이 지나갔을 때 엄매나 둘 중에 합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하래요. 그러면 약간 이거는 이 고등학교는 이 편제표는 그쵸. 좀 문과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한 거 그쵸, 아닐까요? 그쵸. 이거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문과 그다음에 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때 정시에 내신 반영되잖아요. 내신을 평가할 때도 교과 이수 과목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얘는 문과를 지원하는 아이가 그냥 합법과 작문만 선택을 했어. 국가 과정에서. 엄매가 문법이잖아요. 원래 되게 어렵고 좀 필요한 부분 많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을 안 했어. 그러면은 걔는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편제표라면. 요거는 서울대 정시 그 교과 반영 이전에 나온 근데 이게 21학년도 거거든요, 지금. 21학년도 거.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좀 이 교과 편제표에서 특히 국어과에서 좀 선택을 하실 때 기준으로 반영하실 계획이라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방금 레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4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느냐 혹은 반드시 3개밖에 못 듣게 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 때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4개를 듣고 싶어도 3과목밖에 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문과 쪽 학생이고 문과 쪽에 내신에 좀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학종에서 문과 과목을 더 좀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점은 좀 1순위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이 디고가
사실은 이제 이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가는 대학 고등학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물론 일단 언매나 화작이나 태그에서 하나 과목만 그 내신 과목은 이수할 수 있지만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고전 읽기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인문계열 혹시 상위권 대학 희망하기 위해서 국어의 진로 선택 과목이 고전 읽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수가 하게끔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상으로 봤을 이제 때는 이제 다른 고전은 부분이 제가 고전과 이 언매를 비교를 했을 때 언매의 중요도가 아무래도 국어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기본기인데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가 이걸 패스를 하고 대학을 들어왔다. 그것도 어문계열이라든지 문과 쪽으로 들어왔다는 건 조금 요거는 좀 제가 생각에는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요거는 직군 이 학교 학부모님들이 네네네. 한번 그 회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궁금. 나 이거 되게 편집해서 나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독서가 문학과 독서 대부분 2학년 때 진행되는 고등학교 많거든요. 네. 근데 또 독서를 3학년 때 진행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독서가 비문학이잖아요. 네. 그죠? 비문학인데 솔직히 수능에서 비문학이 제일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고3 때 이거를 독서를 고3 때 넣는다? 진행을 한다? 이거는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2학년 때 언어 매체가 들어가느냐 2학년 때 독서가 문학이랑 같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2학년 때 진행을 하는 독서라는 과목은 수능에서 보는 비문학 독서랑 차이가 커요. 같지 않습니다. 일단 독서 교과서를 보시면요. 물론 비문학 제시문들도 많이 있는데 문학 제시문도 들어있고요. 독서 교과서 안에. 그리고 그 제시문 그 독서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가지고 내신 문제를 낸다. 물론 수능형 문제 자체는 수능형이지만 이 제시문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능 실력은 내가 생전 처음 본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수능 비문학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학년 때 독서를 진행을 하는 거는 수능 실력을 높여주는데 저 약간 회의적인 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독서 내신은 좀 문학이나 언어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좀 상위권 학생들 있죠. 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맥을 못 추는 과목이 또 내신 독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독서를 3학년 때 진행을 하게 되면요. 교과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교과서가 이렇게 잠시 고이 접어두고 그 두꺼운 책으로 수능 특강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당장 수능과 직결되는 수업을 고3 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수능을 내신 포기하고 난 수능을 갈 거야 하는 데 유리한데 또 내신도 챙겨야 되고 내신 좀 챙겨야 되는 수능도 이과 최상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장력 기준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볼 때 국어라는 과목은 이렇게 국어 자체도 편제표가 고교별로 다양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국어 편제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고민보다 국어라는 학문은 솔직히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해서 막 점수가 나오는 것보다 내 주관적인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가 습관이 된 아이들 그다음에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기본적으로 닦아낸 아이들은 어떠한 고등학교 국어 편제표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국어라는 학문은 밑에 학년에서부터 다시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차근차근 다시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막 독서는 보면 지금 막 시중에 난립한 특히 초등학생들 막 그냥 거기를 막 그 학원은 막 좀비처럼 가는 거야. 그냥 왜 가는 엄마들 가서 그 학원에서 뭐 배우는지도 몰라. 그냥 나름대로 보내니까 독서논을 막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독서논을 7년 다니는 아이를요. 우리 그 적성 검사할 때 그
검사하잖아요. 검사할 때 그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원래 그게 지문 읽고 30분이면 검사가 끝나. 근데 그 아이는 1시간이 넘도록 이걸 검사를 못 제가 그래서 너 그 혹시 검사는 여기에 30분 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말 뜻을 모르는 거야. 맥락에는 예. 이 말 뜻을 모르는 거야. 주어진 진지하게 독도논술 7년 살리면 뭐 하냐고 그거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저 솔직히. 그래서 정말 좀 체계적이고 아이들에 대한 맞는 그런 좀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 PD님,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어머님들 진로 상담하고 계시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비율은 문과 지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문과 이과 딱딱 구분하는 계열적으로 저는 이과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과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많아요? 독보적으로 이공계가 많습니다. 이공계 많죠. 지금 그러면은 12월 9일까지 네. 12월 9일부터 제가 있는 지역들은 원서 접수가 시작하는데 네. 그 전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저번 달에는 사실은 어떤 진로별 설명회를 기획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별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듣기 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입학 설명 듣기 전에 어머니 가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주안점을 보고 학교를 한번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또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최근 했었거든요. 근데 입학 설명회를 듣고 나서 더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정말 그런 케이스 많았어요. 맞아요. 좀 줄어지긴 했는데 1지망에 대한 고민 혹은 또 2지망에 대한 고민 이게 엄청나게 지금 고민 중이신 거예요. 아 사실 일반인들이 이 편제책을 딱 보면요, 좀 이거 되게 당황스러워할 걸요. 그죠. 저희야 맨날 네. 보는 거니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익숙해서 뭐야 왜 너무 여기다 갖다 어렵네요. 붙였어? 왜 여기 올해는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붙였어? 여기 왜 택일이야?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 이거 보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이거. 맞습니다. 자, 이공계열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나게 수학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각 고교별로. 어땠어요? 수학 현재표가 저는 이제 고교별로. 수학을 축으로 두고 이제 내피셜이긴 그죠? 하지만 이제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 그렇죠? 수학을 축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서 뭐 두세 개 학교가 좀 이렇게 갈라지고 또 이런 형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든 지금 가장 이제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수학으로 봤을 때 수원수투 내신이 가장 잘 나와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은 논외로 할게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봤을 때 수원수투가 기본 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분류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지정인 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는 다 고정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를 택을 해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통과 미적분을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수투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이공계 아이들은 수원수투에서 내신이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진행자분이 초반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하는 진로 과목이죠, 어머님. 그 다음에 구독자는 네. 자꾸 상담. 괜찮아요? 미적분과 워낙에 상담을 많이 하셔갖고 미적분과 이해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평가되는 요소가 다르죠. 평가 단계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확률과 통계가 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 2학년 때 그렇죠. 2학년 때 확률과 통계가 단위수가 1학기랑 2학기 때 2단위에 들어간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수원수투 하기도 벅차거든요.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확률과 통계가 내신으로 이제 상대평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내신에 대해서 좀 유리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고등학교 추려지더라고요. 근데 혹은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라 미적중 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문사회계열이나 어떻게 보면 이공계열 이렇게 좀 분류해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편제표할 때 팁을 드리자면 심화수학 1이라는 게 있어요. 심화수학 2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 심화수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수투 미적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배우는 게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예요.
근데 편제표를 보다 보면 심화수학 원이 진로 선택으로 있는 게 심화수학 원은 참고로 전문 교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과가 보통 교과,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이런 들이 다 보통 교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과랑 전문 교과로 크게 나눠지는데 심화수학 1이나 2가 들어가 있는 편제표가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학교들이라고 좀 평을 하고 있어요. 편제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추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야 이런 학교 되게 특이하다. 수학 편제표가. 그냥 대놓고 경제 수학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경제 수학이 그게 없는 학교가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S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 수학이 없다고요? S고 편제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디테일하게 발견한 부분이에요. 걔네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평이 어떻게 나냐면 고용대학 이과 학급수가 많다 이렇게 좀 평가.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곳인 거죠.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상위권 대학 아니거든요. 아까 동빈이님 말씀하신 2학년 때 그 통합과학이 자꾸 저도 헷갈리네요.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가 2학년 때 있는 건 내신에 조금 수원수투 내신하기도 벅찬데 확률 통계도 그 상대평가니까 좀 벅차지 않냐. 이건 이제 대피셜입니다. 근데 그 확률 통계가 고3 때 또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고3 때. 그거는 피해갈 수 택일도 아니잖아. 그거는 지정으로 꽂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고3 때 수능 준비하고 바빠지게 했는데 확률 통계 내신 붙잡고 있으면 그거 상대평가인데. 근데 제가 봤던 학교들은 거의 3학년 때 지정은 아니었어요. 확률과 통계가. 기하 혹은 그러니까 미적 아니면 확통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동피디님 내피셜은 이과 애들한테는 확률과 통계, 이과 이공계열이나 이쪽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확률과 통계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내피셜인가요?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2022학년도 이제 의대나 약대나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어떤 과목을 보겠다는 내용들이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 편제표 올 때 너무 내신에만 보는 것보다 수능에 연결지어서 봐야 분명히 연결성 있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의대나 아무래도 대부분 약대 메이저 의대나 약대를 보게 되면은 미적이나 꼭 기하가 택이 하나 들어가는 대부분 학교가 그죠? 되게 많아요. 네. 아무래도. 아니 원래 택이 원래 돼 있어요. 택이 택이 돼요. 그것만 봐도 저는 확통을 안 해도 충분히 관련된 지장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서울대학교 갔을 때 서울대학교 정주를 갔을 때 교과 반영해서 이과생이 수원 수투 미적만 했어. 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적 확률 통계하고 다 했어. 서울대는 확률 통계까지 한 애들한테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있죠. 그죠? 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내신에 대한 부담이에요. 중앙은 수원 수투가 그러면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확통을 하긴 하죠. 근데 수원 수투가 확통은 잘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기초 공통 교과인 기본 교과인 수원 수투가 오히려 등급이 안 나오면 그것 또한 저는 좋은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단위수가 4단이 나오고 수원수투 단위수는 같아요. 네. 어차피 단위수는 수원수투 확률 통계 거의 뭐 단위수 자체는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맞는 말씀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지나면 내가 내신을 준비할 학생이다. 나는 수능을 준비할 학생이다. 판단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1학년 1학기에 이거를 신청서를 써내야 돼요.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보니까 이거 2학년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전에 신청해서 내더라고요. 네, 끝나기 전에. 네, 그러면 그리고 계약해서도 한번 바꿀 수도 있어요. 보니까. 네. 근데 아니 내가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내신 갖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수능으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전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에 맞는 어떤 그런 진로 이 편제표를 구성해서 짜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수원 수투는 공통입니다. 그죠? 수능에서요. 무조건. 수능에서요. 수원 수투는 공통이에요. 그다음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과 서울 인서 16개 대학들은 이과 계열 진학하려면은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지방 의시안에까지 다 의학계열까지 본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원수투와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택일해라, 둘 중에 하나 택일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동 PD님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신에 내가 굳이 이걸 안 해도 대학 갈 때 난 이거에 영향을 안 받는데 굳이 이거는 지정이 있는 학교들, 그냥 꼭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 그건 굉장히 그건 좀 난감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미적분하고 이과 16개 대학은 주요 대학이 미적분하고 기하를 택일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하라거든요. 근데 이과 16개 대학 주요 대학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적분보다 기하를 택하면은 기하는 진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을 미적분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미적분 선택은 누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공계열은 해야 돼요. 미적분을. 거기는 그 공대수학이 미적분이니까. 근데 보건 환경은 좀 미적분 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로가 보건 환경 쪽이야. 생명 보건 환경 쪽이야. 그러면 미적분 꼭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미적 아니면 기하래. 조건이 수능에서. 그러면 나는 미적분보다 기하를 선택을 해서 내신도 수월하게 가고 좀 더 여기 2학년 때 기하를 택일해서 배운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선택해서 전략을 짜서 또 진행하는 부분. 근데 인생이 꼭 내가 뭐 보건계열만 간다고 되지는 않죠. 거기에 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인원수겠죠, 아무래도. 인원수에 따라 등급이 또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미적을 좀 더 많이 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기하는 성취도 평가라 인원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죠. 예. 오히려 더 낫죠. 미적분보다 기하가 낫죠. 아니,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에서 네,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산법에 보면은 네. 수원 수투를 보는 아이들의 평균 성적을 가지고 이게 또 조정 점수가 조정 점수가 들어가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보통 기하를 보니까. 선택하면 표현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형식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땐 수학, 국어부터 보면은 국어도 학교별로 고교별로 다 틀리다. 네. 그러니까 요거 다르죠.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해서 하는 게 좋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답은 없습니다. 그죠? 더 복잡해지면 더 예. 복잡해지시면 아니, 근데-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이걸 맞춰서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아이의 성향이 틀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얘가 이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상담할 때도 솔직히 어머니 혼자 오시는 것보다 학생 무조건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네. 아이의 성향도 물어보면서 아이의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적성이나 이런 부분 코드도 맞춰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아이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해 주는 게 이제는 뭐 딱 보면 이제 이 학교보다 다 틀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또 상담을 또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상담하다 보면 학부모님 오셨다가 상담하고 나서 그럼 기말고사 내신 끝나고 중학교 3학년 아직 안 끝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은 학생을 다시 한번 꼭 같이 오게 그리고 국어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해링 상담 연결시켜 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예, 또 친구 아니 국어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뭐 너무 제가 말씀드린 이공계열 나중에 수학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수능 고3 때 국어 때문에 고민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국어란 과목은 밑에 학년 때부터 잘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입니다. 그런 고민들도 상담을 좀 통해서 해주시면 아니 솔직히 우리 댓글 중에 부산에 사시는 분
상담받고. 근데 의문 열다 네. 유정걸 원장이 네, 여기 유정걸 국어만 선생님. 하잖아. 너무 좋잖아. 아 그분 상담 받으셔라. 그러니까 저희 또 뭐 충남, 세종, 대전, 나 안양도 우리 그 영어학원 비상의 강상훈 원장에 또 있으니까 또 그분한테 보내도 되고 저희는 웬만해선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 인프라가 다 형성돼 있어서 저희가 소개시켜서 저희가 정말 못 가는 지역은 소개시켜서 저희가 알고 지내는 원장님들을 소개시켜서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 자, 오늘 이 편제표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편제표 얘기인데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자면 편제표는 고정이란 없다. 해마다 바뀐다. 지나고 바뀌고 지나고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올해 뭐 저기 했더라도 내년도 똑같지 않다. 바뀔 수 있다. 바뀌는 이유는 계속해서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편제표도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계속 지나가고 바뀌고 지나하기 때문에 이 편제표가 이게 올해 나온 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최대한 그래도 자기한테 맞고 맞출 수 있고 그런 뭐 유리한 쪽으로 이런 걸 보면서 좀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본인들 엄마와 자녀분들이 이것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얘기. 네, 어렵습니다. 같이 좀 네. 고민했어요. 그래서 편제표가 21학년 거 지금 다 나와 있죠. 네. 이쪽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아직 확실히 안 모르겠는데. 나온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비 고1 학부모님들 저번에는 이제 고교 선택 부분이지만 또 디테일하게 또 한 번 더 뭐 편제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으면 뭐 받고 싶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어떻게 점 생각하세요, 있으시면 동 PD님? 댓글로 뭐 달아주시면. 편제표 네.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사실은 네. 있었고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분당 지역에 있지만 이게 이러한 고민들이 타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더 심하죠. 되게 심한 지역도 있었고 예. 저도 이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한번 본 적도 있었고 해서 그 편제표 내용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전 12월 9일까지 계속 긴장해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코로나가 또 조금 2단계 격상됐죠? 내일부터인가요? 24일부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네. 발표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다들 조심해야 되고 날씨 추워지면 점점 더 날씨 싸늘해지면서 또 위험하니까 최대한 마스크 다들 이제 착용하시고 자 오늘 혜림쌤 오늘 편제표에 대해서 한번 뭐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세요? 네, 그 편제표 관련해서는 그냥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너무 길고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일단 네 과목 국어 과목 네 과목을 전부 다 이수를 할 거냐 세 과목 이수를 할 거냐 예. 그거 기준으로 먼저 기본적으로. 보시고 나서 2학년 때 언매냐 독서냐를 선택을 하시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마 국어 부분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또 여러 가지 시국상 또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별일 없어야 모쪼록, 되는데. 예, 지금 또 고등학교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수험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달려나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응원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 PD님. 이 방송 이제 월요일에 나가니까 다다음 주면 12월 3일 정말 며칠 안 아, 남았죠. 그래요. 고등학교 3학 학생들이 수능을 좀 마무리 잘 해야 될 텐데 꼭 파이팅 하시고 다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능 보는 날까지 몸 잘 보살피고요. 코로나에서 정말로 걸리지 않도록 좀 신경 많이 써서 좋은 결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